안녕하십니까. 2021년 11월 26일 금요일 마감 시황입니다. 자, 사면 초과에 놓여져 있었던 증시가 또 강력한 펀치를 맞았죠. 누변이라고 하는 신종 바이러스, 델타보다 2배의 강력한 전염력을 갖는 이 신종 바이러스의 출현, 이 부분이 나타나면서 아시아 증시 전반적인 급락을 가져왔고, 또 원자재 뿐만이 아니라 증시 전반적인 급락 상태를 몰고 왔습니다. 델타의 2배의 강력한 전염력 누변이에 대한 WHO의 긴급 논의도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아시아 증시의 충격, 그게 지금 유럽 쪽 라인 부분까지 지금 현재 열리고 있는 독일이 2.48%, 프랑스가 3.23%, 이렇게 전체적인 유럽 시장까지 강타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미국 나스닥 선물 1.2%까지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자, 현상에 대한 부분, 아시아 증시 마감 상황과 관련된 부분을 일정 정도 체크해보고, 그 영향과 파괴력, 이런 부분들과 또 그 속에서 증시에 참여하는 우리 개인 투자가들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미국 시장이 끝나봐야 청취적 그런 부분들을 알 수 있지만, 일단 투자 심리가 무너져버린 시장 흐름이 전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자, 아시아 증시 오늘 마감한 시장을 보게 되면 코스피가 1.47% 급락을 했고, 코스닥은 0.96% 정도 그래도 선방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코스닥 시장의 지수가 나름 선방한 이유는 여타 섹터 부분들은 대부분 급락하는 흐름을 보여주는 가운데에서 시젠이라든지 또 메가 CS라든지 수젠텍이라든지 이런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는 상황, 그런 부분들이 전개되면서 이 시장을 일정 정도 방어를 했는데, 투자 심리 자체는 상당히 약세를 보였죠. 거기다 니케이가 2.53%, 장중에는 마이너스 3%까지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줬고, 홍콩이 마이너스 2.67%, 대만이 마이너스 1.6%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홍콩서도 뉴변이 확진자가 2명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경제성장 둔화 우려를 크게 만들고, 또 거기에 중국 규제 리스크까지 겹쳐지는 흐름 부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시아 증시 전반적인 약세 흐름이 나왔고, 그 부분이 지금 유럽까지 전파된 부분입니다. 새로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출현이 이 아시아 증시와 지금 유럽 시장을 강타하고 있는데, 새 변이 확산으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다시 멈추고 락다운을 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진이겨진 거지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강력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됐다는 소식, 그래서 WHO 긴급 회의를 개최한다라는 소식이 시장 전반에 투자자들의 투자 위험을 회피하려는 심리를 강하게 만들었고, 결국 그러한 부분들이 봉쇄 조치 재도입을 우려하는 흐름으로 가면서 위험 회피 심리가 크게 나타난 부분이었습니다. 사실 이 변이 바이러스 출현 소식이 없었다면 오늘은 조용한 날일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했고, 왜냐하면 미국 시장이 열리지 않았고 추수감사절로 열리지 않은 상황 속에서 유럽 시장도 확진자 증가 소식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양호한 흐름을 보여줬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시아 증시 장 초반 부분엔 괜찮았었는데, 그죠?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이 미국과 유럽에서의 최근 감염이 증가하고 있는 부분, 거기에 이 신종 새로운 변이 출현, 이 부분이 한꺼번에 시장에 하락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신종 변이 바이러스 등장으로 특히 일본 시장에서는 여행주의 낙폭이
컸 부분인데 일본 항공이 7% 가까이 급락하는 모습. 우리나라도 이 여행 항공주들의 약세 흐름들이 나타났죠.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그리고 모두투어, 하나투어 뭐 이렇게 보면 3, 4%대 그래도 그렇게 이전보다는 급락한 모습은 아닌데 이미 급락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사실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위드 코로나 이야기를 하는데 위드 코로나를 해도 기대할 게 별로 없다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렇게 확진자가 수가 증가를 하더라도 예전처럼 이 락다운 봉쇄 조치를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했었던 유럽 이런 쪽 라인 부분이 이런 신종 바이러스 더 강력한 바이러스가 나오게 되면 부담스럽거든요. 그죠? 그래서 지금 유럽 쪽 라인 부분이 나름대로 일정 기간 동안에 봉쇄 조치를 좀 하려고 하는 움직임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부담인 거죠. 거기에 이제 미국 증시 선물이 아시아 증시 약세 속에서 마이너스 1%대의 흐름을 보이면서 전체적으로 새 변이가 전염성이 매우 높다라고 하는 부분 거기에 이제 가장 부담스러운 게 기존 백신이 효과가 없다면 다시 봉쇄를 해야 되는 백신 다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악재 흐름 부분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거기다 이제 이 일본 증시가 아시아 증시보다 전체적으로 장중 3%까지 더 세게 급락한 부분은 중국발 악재까지 같이 있었습니다. 소프트뱅크가 그 중국발 악재 때문에 더 크게 하라 그랬는데 중국 규제 당국이 디디 추싱의 미 증시 상장 폐지를 요구하는 보도가 나오면서 5%대 급락을 했고 소프트뱅크의 비전 펀드는 디디 추싱의 최대 주주입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소프트뱅크가 급락하면서 사면 초과를 시장을 만드는 거죠. 또 홍콩에서는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 2명이 발생을 했는데 당초 홍콩에서 확인된 변이 확진자는 남아공 여행자 1명이었는데 호텔에 같이 투숙한 옆방의 사람까지 감염된 부분 그런 부분이 뉴스가 나오면서 이런 공기에 의한 2차 감염이 발생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부담이 작용한 것 그런 흐름들이 일정 정도 시장에 안 좋은 영향을 보였습니다. 자, 어제도 사실은 유럽의 혹독한 겨울 이 성탄절이 코로나와 함께 할 수밖에 없는 혹독한 겨울이다라는 뉴스가 나왔었죠. 어제도 오스트리아나 슬로바키아가 전면 봉쇄령을 내렸고 이탈리아 역시 백신 미접종자 실내 출입 제한 그리고 독일도 백신 접종 의무화 그리고 전면 봉쇄 검토 그리고 프랑스, 네덜란드, 덴마크 방역 강화 예고. 거기에 이제 우리가 시장에 있어서 증시 차트를 통해서 한번 보게 되면 오늘 니케이가 4%대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래서 제반 이평선을 다 무너뜨린 장중에 3%까지 갔다가 그래도 마지막 이평선인 120 이평선 라인 부분을 그나마 지지를 했고 그런 가운데에서 사실 어제 유럽 시장은 양호하게 끝났거든요. 그죠? 음봉이긴 해도 확진자 수 증가 흐름 속에서도 뭐 0.2% 정도 반등하는 흐름을 보여줬는데 오늘은 독일이 지금 여기에는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지금 현재로는 마이너스 2.75포인트 그죠? 그래서 15,470 포인트니까 이 정도까지 개파락한 형태 부분. 그래서 유럽 독일도 지금 200일 이평선 이 라인을 지지하느냐 하는 부분에 놓여 있는 상황. 그러니까 이 정도 범위 내에서 지금 지수가 지지 확인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경기 침체를 우려한 투자자들이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 부분도
매도세로 나오면서 지금 뉴욕 선물거래소에서 원유 선물 가격이 전날보다 6.4% 떨어진 74달러 아래로 내려가 있는 상태고, 세계 유가 기준으로 꼽히는 브렌트유도 5% 넘게 급락하는 모습, 거기에 구리, 니켈, 알루미늄 가격도 각각 2% 넘게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준 상황. 그래서 신종 변이에 대해서 지금 아무것도 알려지지 않는 상황에서 시장은 일단 패닉에 빠지면서 매도에 힘이 실린 모습이다. 백신과 변종 사이에서 고양이와 쥐 게임을 하는 것 같은 지금 흐름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죠. 암호화폐인 비트코인 가격도 7% 넘게 급락하고 이더리움도 9% 하락하고, 그죠? 시장 전반에 매도 형렬이 나타나는 부분, 이런 유변이 확산세가 긴축으로 돌아선 각국의 재정 정책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각국 정부가 경기 부양책을 거둬들이고 있지만 신종 변이 탓에 세계 경제가 휘청이면 이를 지속하기 어렵다는 이유가 있겠죠. 자, 여하튼 투자자들이 새로운 봉쇄 조치 때문에 경기 회복 속도가 느려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 상황, 그런 부분들 속에서 이 코로나19 상황이 다시 악화되면 각국 중앙은행은 양적 완화 출구 계획을 재검토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참 시장 어려운 부분들을 지금 갖고 있는 중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우리 시장도 오늘 코스피 지수 모습을 보게 되면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장대 음봉을 냈고, 이 추세대 부분에서 결국은 우상 방향으로 못 가고 다시 내려오면서 이 박스권, 노란색 박스권 하단인 2,900포인트를 다시 한번 점검받아야 되는 안타까운 현실에 와 있죠. 자, 일단 미국 시장 흐름들을 좀 오늘 어떻게 열리는지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너무 크게 저는 우려를 너무 또 확대해서 갈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일단 코로나19가 뭐 계속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지만 완전 종식될 수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독감처럼 살아야 된다. 그런 가운데에서 새로운 변이의 등장은 지속적으로 간헐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고, 이제 그러한 가운데에서 영국과 같은 여러 국가가 지금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이고, 또 우리는 이미 델타 변이를 겪었기 때문에 일정 정도의 대응 전술은 마련되어 있지 않느냐라는 부분. 그래서 이런 이 뉴 바이러스에 대한 WHO 회의 결과, 이 부분까지도 체크를 해봐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아시아 증시 전반적인 부분이나 또 지금 현재 열리고 있는 미국 시장 역시, 유럽 시장 역시, 그죠? 이런 델타 변이에 이은 뉴 변이의 출현으로 인한 이 증시 불안, 부담감을 일정 정도 맞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아쉬운데,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게 되면, 조금 전에 보았듯이 원자재 가격의 급락이라든지, 그죠? 그리고 지금 한창 출구 전략을 하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제동, 이런 부분들로 일정 정도 막아줄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죠? 정부의 정책적인 흐름을 빨리 대응을 하는 부분이 필요로 한 부분인데, 그래도 그죠? 여하튼간 제가 매번 이야기하듯이 결국 단기적으로는 뭐 백신 관련주나 이 진단키트 관련주가 상승을 하고, 또 나머지 섹터 부분들, 특히 대면 접촉, 이제 비대면 화상 관련 회의와 연관된 관련주들은 또 오늘 반등하기도 했잖아요, 그죠? 그런 반면에 이제 대면 접촉 관련주들은 약세 흐름을 보일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는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섹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이 아픔을 참아낼 필요가 있고, 반대로 경기 민감 섹터들은 제가 코로나가 나아지나, 그죠? 코로나가 나아져도 올라가기가 힘들고, 코로나가 더 세게 진행돼도 안 좋은 부분이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쉬워도 비중을 좀 축소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병행하면서 이 어려운 시장에 살아남는 부분이 필요로 한 타이밍이 왔다는 부분, 참 아쉬운 안타까운 영상을 올립니다. 김기수 주식 더스토리의 김기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